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태훈입니다. 흔히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사진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 마음으로 누구보다 밝은 빛을 사진에 담아내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마음으로 피사체를 담는 사진작가 김태훈입니다. 사진을 시작하실 때는 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기가 좀 많이 불량한데, 그때 이제 비장애인이었죠. 이제 중학교 때 여자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순전히 사진을 시작했었죠. 제가 장애인이 된 다음에 사진을 시작했다면 실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사진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해보라는 권유에 따라서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게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요. 실은 시각장애인이 제외한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있어서는 장애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지체이신 분들도 셔터만 누르고 이제 포커스만 할 수 있는 보조 장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면 장애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 저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 보이지만은 제가 보는 특이한 보이는 화면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한테도 한번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를 할 때 내가 그럼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걸 매개체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시각장애가 생겼으니까 시각장애를 통했을 때 얘기한 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럼 사진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진작가로 있습니다. 잠실에 위치한 창작 스튜디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태훈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그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고요. 그 장애 예술가들 작업실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장애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 작업실을 임대해 주는 곳인데 이제 무료 임대 1년간. 그래서 운 좋게도 이번에 제가 선정이 되었죠. 되게 작업실이 깔끔하고 되게 아늑하고 쾌적한 것 같아요. 제 숙소보다 커요. 깨끗하고 크고 좋습니다. 몸을 겨우 닐 수 있을 정도의 한평 남짓한 공간이 그간 태훈 씨의 열악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보금자리가 더욱 기대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법상으로 보면은 좌측 안구는 시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우측 안구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병원에서는 0.6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만 보면은 장애인이든 같은 시각장애인이든 정한인이든 제대로 보이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컨디션 따라서 이제 가변 시력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안 보였다가 0.6까지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실내에서 보이는 거하고 실외에서 보이는 거하고 다르고, 흐린 날하고 밝은 날 보이는 것도 다르고, 태양이 몇 시에 떠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시력을 따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게, 하루에도 시력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잔상이 또 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애매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일이지만 일본의 보건복지사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 사진이 좋다고 한번 찾아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1급에 속하는 특이 시력 장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눈 좋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신 눈으로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촬영을 하시면서 사진 촬영의 어떤 방법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찍습니다. 수량으로? 네,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포커스는 당연히 안 맞고요. 그러니까 AF로 한다 치더라도 내가 초점을 잡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찍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문제는 그럼 이제 색깔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과연 이 노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계속해서 바꿔서 또 찍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빛의 위치, 왜냐면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을 뭐 남들이 보기에는 연사를 촬영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찍어대서, 문제는 그렇게 찍어도 한 일주일에 한 장 건지면 좀 많이 건질 것.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사진을 찍고 계시고 또 대표 작품들을 꼽아보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현재 촬영 중인 거는 도시인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부터 좋아했던 시인 중에 이제 보들레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좀 시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어떤 파고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를 오마주한 전시를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 중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건 주제를 좀 잡기가 아직까지, 주제는 잡혀 있는데 표현하는 것이 지금 되게 애매한데, 주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도시인 이야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대한민국은 나라가 유지가 되고 이 유지되는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경찰관들이 됐든 소방관들이 됐든 군인이 됐든, 하지만 잊혀진 사람들, 그 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당연히 도시인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작이라 개인적으로 꼽는 대표작은 실은 이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포춘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벌레 잡는 기계, 그 안에 나방에 들어와서 죽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사진 중에. 네, 그 사진을 전 개인적으로 대표 사진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타이틀은 그게 이제 자화상. 그러니까 굳이 제가 나갈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아, 내가 저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구나 싶어서 정해놓은 자화상이고, 그 사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사진으로 삼고 있고, 하지만 주변에서 대표 사진으로 삼고 있는 거는 가장 유명한 게 되겠죠. 그 재작년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국제 포토 페스티벌에 출품되기도 했고, 작년에는 유럽에 있는 닷아트라고 하는 이제 사진전에 본선 진출까지 했는데, 그게 한계였는지 그 본선 진출로 끝난 이제 그 도시인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되겠죠. 도시인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도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미혼모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외부모,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설마 우리나라에 하지만 아직도 소년가장, 소녀가장도 많고, 그 고시원에 세 가족, 네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찾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도시인 이야기 지금 1차 나간 것들은 방독면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불도중 다수에 대한 어떤 그 오마주로 방독면을 씌운 모델이 도시 곳곳에 서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걸 테마로 촬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2차 작업 들어가는 것은 도시에 속해 있지만 사람으로서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피스, 그러니까 조각조각으로 속해서 내가 어떤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어떤 가치성,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시인 이야기라고 1차 촬영본이고,
이건 이미 전시가 끝났고 이제 2차 촬영본을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촬영본 작업 전에 이번에 작업하기로 한 모델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제 로케이션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촬영할 것인지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제 출력해서 다시 보면서 이때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어떻게 찍겠다,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전부터 태훈 씨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예, 그 지금 그거 없어. 아 그래? 간단한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훈 작가님의 여자친구이자 활동보조인을 하고 있는 김아름입니다. 그러면 작가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 길고양이 관련된 스터디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작가님이 진행자를 하셨고 제가 거기 참가자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촬영하실 때 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네, 작가님이 보기보다 약간 움직이는데 좀 제약이 많은 편이어서 주간에 움직이기 힘들 때 같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가끔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응급 약이랑 그다음에 강한 진통제 같은 거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태훈 작가님의 사진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어두운 사진들이 많은데 그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자신을 투영하시기도 하고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가 아닌 인간 김태훈으로서 김태훈 작가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으로 보면 되게 약간 무뚝뚝한 편인데 생각보다 세심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그런 걸 좋아하고 보기보다 따뜻한 면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츤데레 같은 사람입니다. 네. 짐 정리를 마치고 단골 카페로 자리를 옮긴 태훈 씨. 혹시 고양이 카페인가요? 이 카페는 어떤 곳일까요? 제 도피처. 그러니까 힘들거나 속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이 이제 짜증 날 때, 아니면 이제 뇌가 끊어질 것 같이 이제 미칠 것 같을 때 쉬러 오는 곳입니다.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는 개파인데 동물구조 활동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기견은 줄어드는데 유기 고양이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픈 고양이를 이제 위탁 보호받는다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양이한테 좀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가님 스스로를 도시와 야생동물 구조가라고 표현하셨던 적이 있으시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도시와 야생동물이란 말이 실은 되게 좀 폼나는 말 같지만 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을 입양을 했다가 버리면은 이 친구의 야생화가 돼요. 그냥 그걸 도시 야생화라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을 구하는 것에 약간의 의무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할까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마침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활동하는 것과 연대가 됐었죠. 그래서 개인 활동가로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동권이나 그런 데 제한이 많지만은 과거에 이동권의 제한이 좀 비교적 적었을 때는 뭐 이제 시골에 갔을 때는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너구리라든가 패럿이 원래 애완용으로 들어왔는데 패럿이 이제 지구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멧돼지, 지금은 멧돼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아니면 퇴비 더미 속에 빠진 멧돼지를 구조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꾸준히 했었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개인 활동가로 도시 야생화된 동물들 이제 활동가로 이제 인지가 좀 생기고 뭐 일종의 취미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실은 체력이 안 돼서 못 해요. 안녕하세요.
이때 태훈 씨를 찾아온 또 한 명의 여인. 태훈 씨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뮤지션 혜련 씨인데요. 새로운 작업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앉아, 회의하게. 숨을 돌리기도 전에 회의에 돌입합니다. 프로 작가의 카리스마란 이런 걸까요? 저번에 다운이가 찍은 거는 일단 끝났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잡는 거는 컨셉이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게 할 거야. 일단 방법면은 그대로 가는데 네. 저번에는 기다리고 혼자 된 거잖아.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이런 컨셉인데 굳이 친다 치면은 촬영 전 콘셉트 회의는 꼼꼼하게. 이 사진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태훈 씨. 제목 주변 사람들은 사진작가 김태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죄수도 옛날에 이거 거는 것처럼. 네. 아, 그리고 그 끝에다 이렇게 체인으로 된 개목걸이를 묶어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되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보셨겠지만 겉으로 보시기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막 되게 아기자기한 장난감 좋아하시고 그리고 막 화내면 엄청 무섭거든요. 화를 좀 필요할 때 팍 이렇게 내시는데 아닐 때는 또 막 장난도 많이 치시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돌아다니시는 적도 있고. 김태훈 작가가 이런 피사체를 보는 시각이라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랑은 안 맞아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이랑 작가님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피사체들이 많고요. 사진을 봤을 때도 뭔가 그 작가만의 매력이 확실히 이렇게 딱 드러나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력을 잃기 전의 사진과 시력을 잃고 난 후의 사진은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장애를 가지기 전에 사진은 화려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학에서 말하는 기본 전제적인 황금 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고 각종 필터, 예를 들어서 뭐 그라데이션 필터에다가 ND 써가지고 장노출 잡고, 그리고 당시에는 필름바디였으니까 점착이나 그런 것도 제가 직접 하면서 온갖 테크닉이나 그런 거 다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액세서리? 근데 스토리텔링은 없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나 워딩 없이 그냥 잘 찍은 인증샷 그런 개념? 굉장히 화려했던 사진. 그거 정도. 그러니까 사진도 사람 따라서 허세가 그랬죠. 그러면 지금의 사진은 어떤? 지금은 일단은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테크닉을 쓸 수도 없고요. 노출 자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잡지 못해요. 근데 지금 사진이 더 좋은 게, 지금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기 전에 제가 어떤 말을 담겠다는 워딩을 집어넣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소통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굳이 제가 얘기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청작, 즉 보러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찾던가 위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지금 사진은 사진이다, 과거의 사진은 액세서리고. 예. 여기서 이 앵글로 해가지고 하나 찍자.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지금 보면은 이쪽이 도로잖아. 네. 도로하고 지금 시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앵글로 잡아서 하게.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전 회의를 내가 바탕으로 리허설 촬영에 나선 태훈 씨. 굳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그의 눈에는 세상 곳곳이 작품의 배경이자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저기 위치 있잖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인 있지. 따라서 저 화분 있지. 요 화분에다가 나중에 어차피 거칠해야 되잖아. 그럼 요거 갖다 치고 목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일단 일로 보고
그러니까 보는 시점은 이쪽으로 보고 그래야지 이쪽 도로하고 이게 시장 같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됐고 일어나. 이번에는 저쪽으로 해보자. 오케이 됐어. 거리 한복판에서 고뇌하는 도시인의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보는데요. 원하던 결과물이 탄생했을까요? 장소를 옮겨 이어지는 촬영. 리허설임에도 실제를 방불케 하는 열혈 작업에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본 촬영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목걸이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아니면은 길게 잡아서 바닥에 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잡고 하면은 이 앵글로 잡았을 때 잘 나올 것 같아. 춥다, 옷부터 입어. 네. 저번에 도시인 이야기 첫 번째 때처럼 하는데 그때는 다오니까 가운데 서 있었잖아. 근데 이번엔 네가 목걸이를 할 거잖아. 그래가지고 구속된 어떤 속박된 그거를 오마주하는 거니까. 주로 도시의 뒷골목에서 힘겨운 사람들의 내면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태훈 사진작가. 앞으로 그가 찍고 싶은 사진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밝은 사진을 이제 좀 찍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처받은 이야기를 더 털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루빨리 그 이야기들이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밝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사진 좀 찍고 싶다라는 그게 목적이긴 한데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는 김태훈 작가. 그가 불가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찬란한 희망 한 줄기 때문 아니었을까요?